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칭시와이드 일부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S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우리 증시의 모습이 좀 어떻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자, 2000선을 좀 회복하는 듯 하더니 또 여지없이 또 튕겨 내려오면서 다시금 1900선 또 후반대로 밀려나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올라가기는 아직까지도 힘든 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싶습니다. 엔화 약세라든가 이런저런 이슈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약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기조로 굳어지기는 아직까지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영국의 EU 탈퇴 관련된 이런저런 움직임들, 그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의견들이 도출되고 그런 의견들에 대한 어떤 다툼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잠잠했던 그 유럽 관련 이슈들이 요즘 들어서 다시금 좀 불거지는 것 같아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증시를 차갑게 냉각시키는 그런 악재로 작용시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어떤 대내적인 악재보다는 대외적인 악재가 작년부터 꾸준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그런 악재들이 도출되면서 우리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증시에서 내가 투자자로 발을 딛고 뛰어든 이상에는 이 모든 것 꼼꼼히 살피면서 잘 대응해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혼자 하기 참 힘드실 텐데요. 자,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여러분께 많은 의견과 또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 든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어떤 코너들로 채워져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 강정원 부장이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유진기업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가 현재 꼬여있는 수급 언제쯤 풀리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소개하는데요. 현재 수급 시장의 상황과 이에 따른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요. 네, 이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입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이 최근 엔화 약세 진정으로 자동차를 주목할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 2시경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실적 예상과 자동차 업종의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웁니다. 네, 1부 순서 첫 코너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 Y솔 AS부터 부탁드리죠. 네, 어제 주가 11,100원에 출발했습니다. 종가는 1%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Y솔은 현 주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이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국내 휴대폰 제작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휴대폰 핵심 부품의 소어 필터가 국내 유일의 업체고 최근에 중국 모멘텀, 이 중국 로컬 휴대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인해서 Y솔에 대한 실적, 제조업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경쟁사들 대비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충분히 한 70% 정도, 22,000원대 저점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 Y솔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14,000원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유진기업을 선정하셨다고요. 오랜만에 듣는 기업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유진기업은 최근에 시멘트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나왔고요. 유진기업은 시멘트와 골재 등을 이용해서 이 건재재를 생산 판매하는 이 종합 건재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레드콘 생산 프로세스는 비교적 단순하면서 이 설비 투자 규모가 작아서 지휘자금이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원자재 시멘트 모래차로 구성되고 있고 원자재가 이제 레드콘 제품의 매출 구조에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의 조달이 매우 중요한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액은 5,500억 대를 기록하면서 2011년 동기 대비해서 12.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254억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높은 이자 비용과 금융 비용의 부담, 그다음에 단기 법인세에 대한 어떤 인식 조정으로 인해서 이 법인세액이 증가하면서 단기 순손실은 489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시멘트 가격 인상 모멘텀입니다.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제 원화 강세, 유연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최근에 쌍용영야라든가 동양 시멘트 이런 주가의 상승이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단가 하락, 원료인 유연탄 가격 하락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지난해 3월에 가격 인상분이 올해부터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원가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호전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 사회 가맹자본 투자가 3조 원 가량 늘어나는데 건설 경기도 더디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큰 어떤 기대는 없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업황이 확 올라간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가 환율 하락이라든가 유연탄 가격 하락, 그다음에 신정부의 SOC 투자 이런 확대 모멘텀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 초부터 궁극적인 시멘트 업체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톤당 5만 원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가격이 2011년도에 6만 7,500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7만 원대까지 좀 상승하면서 역시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닛 가격이 하락하면서 긍정 모습이 있습니다만 시멘트 가격도 인상되는 아주 이중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보다는 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시멘트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PBR 매력인데요. 역시 시멘트 업종이 전체적으로 자산가치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주당수 자산가치가 유진기업이 6,300원대입니다. 현주가 PBR 0.5배인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짝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진기업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매수가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3,000원 하이시에 손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진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1부 순서 함께 이끌어가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로저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래도 소폭이나마 좀 오름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자, 먼저 거래소부터 김선윤 대표님. 네, 거래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시효과 상황 보합권으로 또 한번 돌아섰다는 거 정확하게 0% 상황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자가 좀 힘을 보태는 듯 싶었는데 다시 동시효과 상황 마이너스 0.2%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다시 150만 원 안착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보여줄지 조금 약간 주목해야 될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3인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현대모비스가 2% 이상의 지금 급등상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랑 기아차가 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일단 환율 안정화 더불어서 다시 한번 조금 가격 메리트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폭을 튀어가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환율이 지금 작년 대비해 작년 거의 한 10월 달쯤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정권으로 진입했다고 판단되는 모습. 특히나 품주들을 중심으로 한 조금 뭔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더 많이 좀 쌓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 동시효과 상황 마이너스 1.9% 상황 보여줍니다. 28,350원의 상황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예상은 했지만서도 크진 않다는 거 좀 다행스럽게 여기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시작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실적이 10년 만에 최대 10년 만에 처음으로 꺾인 그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는 점, 하지만 크진 않다는 게 좀 다행스럽게 보이고요. LG노텍 역시 그냥 약보합권에서 머물러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여겨집니다. 자, LG화학이 플러스 0.16%, 크게 변동사항 없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 주가 하락 좀 많이 심합니다. 기관 외국인 너무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0.61% 상황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마이너스 0.12%,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0.4% 상황,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0.47% 상황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상황이 조금 약보합권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정반대로 이제 조금 소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지금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CJ 오쇼핑도 역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지금 최근에 LED 업황이 좋아지면서 지금 1%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SK브로랜드 다음 CJ ENM은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0.81%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GS 홈쇼핑, 최근에 홈쇼핑 주가 강세인데 오늘은 CJ 홈쇼핑이랑 정반대로 GS 홈쇼핑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 ICT는 최근에 가을 투자 자문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포스코 ICT도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고요. SFA 역시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CGN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엔화 약세 때문에 지금 우선은 SM 오늘 300원 하락 상승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이 잠시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서기도 했습니다만 동시효과 때 하지만 개장 때는 우리 코스피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976에서 출발했고요. 4포인트가 정확히 빠졌습니다.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14포인트, 0.74포인트 하락하면서 소폭이나마 오른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애플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 만에 가장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아이폰 5 판매량 역시 저조하고 이제 아이폰 5S와 더불어서 또 아이폰 쪽에서 새로운 4.8인치 정도의 큰 스마트폰을 좀 만들 예정인데 일단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고 뭐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지만서도 아직은 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48% 정도 갑자기 좀 많이 빠져주고 있는데 왜 다우지수나 뉴욕 지수들은 대부분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문심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국내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 실적들보다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이니까 일단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서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조금 종목들,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나 뭐 조선업종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관심 가지시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상황보다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상황 보여줍니다. 145만 8천 원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45만 원은 오늘 또 깨고 내려갈지에 대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5만 원 선은 20일선에 거의 해당하는 좀 부분인데요. 일단 크진 않지만서도 조금은 20일선이 아니고 60일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크진 않지만서도 약간의 하락폭을 좀 더 키우지 않기를 좀 바란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애플의 조금 하락과 더불어서 상승 온 반전을 기도했지만서도 일단 전반적인 IT 업황의 좀 부진, 애플이 하락하는 현재 삼성전자도 동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동시효과 상황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마이너스 1.3%의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 마이너스 0.37% 약보합 상황 보여줍니다. 자,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자, 실적이 조금은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빠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점은 1분기에 대한 실적, 브릭스 시장에 대한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현대나 기아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자동차 부품주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죠. 현대모비스가 현대랑 기아차랑은 다르게 차트 바닥을 지금 최근에 1월달에 찍고서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조금은 가격 레이스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포스코 플러스 0.47%. 크게 이제 42%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영향은 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같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다는 모습. 1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 열려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LG 디스플레이가 LG 노텍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애플 역시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서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는 애플의 이제 실적 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 $400까지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는 지속적인 조금 하락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LG 디스플레이 벌써 마이너스 2%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노텍 마이너스 0.79% 보여줍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그런데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최근에 이 낙폭 가대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매수가 다시 한번 최근에 바닥권 3만원 아래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LED TV 시장에 대한 부분을 TV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합권에 머물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갑자기 나와줄 때 그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꼭 확인하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주는데 오늘 좀 상승해줘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종목 반등해주지 못하고 하락폭 키워간다면은 추세선 완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 반등하는 터닝 포인트, 뭐 120일선을 터치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오늘 반등을 해준다면 확실한 조금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컨센서스 하향이지만서도 영업이 흑자입니다.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굉장히 가파른 실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25,000원 아래에서는 굉장한 매수 포인트 발생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이경일 팀장님. 네, 우선 코스닥 출발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그 큰 음봉을 만들면서 급격하게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장 중반까지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세였다가 이제 다시 장 후반에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어저께 큰 물량을 던지면서 내놓으면서 어제 큰 폭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키운 폭이 그 520포인트 부근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올릴 전망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지금 512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한 번의 이제 추가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드리고요. 이제 시총 상위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역시 이제 추세선은 이탈은 안 했지만 아직 상승 추세선은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최근에 서울반도체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LED 산업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LED 산업이 이제 조금 업황이 이제 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서울반도체 및 그 LED주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상승폭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 250원 하락하고 있고요. 예. 다음은 이제 뭐 소폭 1%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CJ ENM이 이제 최근에 그 마계촌이라는 넷마블에서 마계촌이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이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큰 폭의 하락폭을 키웠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엔화 약세가 이제 실적에 좀 부담감을 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엔화 약세라는 것이 지금이 엔화 약세지 그 SM하고 YG 엔터테인먼트가 해외 공연, 일본 공연을 이제 할 때는 5월달, 6월달 엔화 약세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실적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엔화 약세여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저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트론 200원 상승 출발하고 젠백스 250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마이너스 0.47%를 이제 하락 반전을 했고요. 마이너스 0.09% 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코스닥 지금 개인이 34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13억 원 매도, 기관은 이제 22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개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IT 종합, IT 하드웨어, IT 부품, IT 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제조,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약, 운송, 오락문화, 소프트웨어조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그 개인과 정반대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IT 부품, 종합, 그리고 IT 하드웨어, 코스닥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제 오락문화, 제조, 운송, 부품, 개인과 정반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상승 반전을 하지 않고 520포인트를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있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작전 타임 또 이어가겠습니다. 알파라인스타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 증시가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970선도 깨졌는데요. 먼저 지금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악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의 부재겠죠. 환율 현상의 악화 부분의 원화 강세에 대한 리스크와 그 다음에 수급 부재 속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은 그만큼 살 만큼 샀고 현재 숨고르기 있는 상태에서 기관발 매수 유입이 좀 강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이 시장을 좀 때리게 바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시장 출발과 함께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압박,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역시 외국인과 기관계 스타트 매도 압박인데요. 자, 진바닥이 과연 어디 있느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와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파생 시장의 포지션들이 크로스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진바닥이 어디인지 체크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보신다라면 1970대를 보시는데 아닙니다. 대략 지금 진바닥 부분은 1950대 부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방 경직이 나와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미국발 기술주들이 긍정의 모멘텀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지만 시간의 부분에서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 실적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서 이민희 나스닥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 출발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1차적으로 오전 부근에 1970에 대한 되돌림 현상으로 회귀되어지는지 그 부분 여파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로의 매매 트레이딩을 잡아보시는 것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박스권 속에서 진바닥의 체크 확인 과정 중일 뿐이지 추세가 우상향 부분이 완전히 꺾여서 이탈 나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너무 지금 현재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 번은 쉬었다 가야 될 정확한 진바닥을 체크해야 되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진바닥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오후장 공략주 어디를 공략하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최근에 주도 중심주 쪽에서 어제와 그제 별 같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급락 부분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가스공사와 CJ제일제당 그동안 달렸던 종목군들의 급락 부분의 여파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주도주들이 탈락을 했느냐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대안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한번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 속에서 기관과 가격 조정을 잘 받고 나서 바닥 따지기 증후군으로 올라오는 모습의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 여파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역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한번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손절 라인으로 지지력 테스트 하방 경직이 나왔던 부분인 전체적인 가격대인 81,500원 정도를 손절 밴드라인으로 반드시 정해놓고 보겠고요. 역시 추격 매수를 따라간다라면 전략상 86,000원을 오늘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따라서 추격을 가시되 그 부분이 아니시라면 현재 기준인 84,800원에서부터 84,000원 밴드 속에서 분할 매수하고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유가증권 시장이긴 한데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소비재 관련돼서 오락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뭐 CJ ENM이라든가 CJ CGV 등과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전일 이제 투매 양상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어제 강원랜드 역시도 투매 양상 부분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부분에 여파가 나오지 않고 바로 리바운딩을 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잘하면 강할 수 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보시는데요. 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얼마까지? 29,4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매수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29,900원 지금 밴드보다 조금 더 위인 3만원에서부터 29,800원 밴드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단기 목표가 쪽으로 설정을 해본다면 35,500원 돌파 안착 나온지 보시면서 돌파 안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서 깔고 앉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깔고 앉았을 때는 추가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관의 수급이 짱짱하게 붙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시장과 대안주 쪽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한 오늘 전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꼬인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살펴봐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다가오는 설비투자 터닝포인트 짚어보고요. 현대증권 시장의 관심은 환율에서 실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수급 환율은 벽이 아닌 장애물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화증권에서는 중국 PMI가 양호할 경우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은 꼬여있는 수급 언제쯤 풀릴지 분석해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투자 재개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중국, 미국 지도부 교체 완료와 재정절벽 이슈 합의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작년 3분기 글로벌 PMI와 부동산 회복세에 따른 매크로 경기의 바닥 확인,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사상 최대 현금 보유량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삼성증권은 설비 투자 사이클의 재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해서 현대제철, 현대위아, LS산전, SFA를 1분기 중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연초 글로벌 증시의 강세 흐름에도 국내 증시는 불리한 환율 변수로 인해 상대적인 약세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엔화 약세는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분기점으로 차츰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060원대 중반까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반등 모멘텀이 됐습니다. 이러한 환율 반등은 외국인의 환차익 욕구를 완화시킬 전망입니다. 외환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애플의 실적이 국내 IT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현대차, 현대건설 실적에 주목하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와 달리 코스피는 2000선 부근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펀더멘털이 아닌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수급 이슈는 방향성 요인이 아니며 글로벌 증시 여건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코스피는 시차를 두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수급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과 코스닥 시장 중심의 대응 전략을 지속합니다. 아울러 대형주 중에서는 금융과 통신, IT 대표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중소형주 중에서는 스마트폰 부품, 헬스케어, 중국 소비 관련주를 추천합니다. 계속해서 한화증권입니다. 오늘 중국의 1월 HSBC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재고 순환 지표가 5개월 연속 반등했고 신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에 따른 기대감으로 제조업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9%로 예상되며 수출 개선과 내수 침체 지속에 따라 큰 폭의 성장은 어렵지만 G2 경기 회복 가시화에 동조하며 점진적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한편 환율 변화를 가정한 일본 자동차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10% 전후로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의 경험상 환율 변화는 이미 일본 자동차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BOJ의 결과가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엔화 약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둘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굉장히 힘든 장인데요. 예.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50여 개국 글로벌 증시 중 코스피 지수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요. 전주의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렸는데 금주에도 그 맥락을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 증시의 약세 저변에는 4분기 기업 실적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향후 실적 전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환율이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주지하다시피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올 상반기 실적 전망인데요.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특히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더 특히 그런데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한정적인 증시 기간을 놓고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것 중에서 환율은 일본 양적 완화 발표 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그 기대감에 움직였던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조정에 접어들었고 저희 정부의 구두 개입 등의 여파로 소폭 반등하여서 지금 1960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075원 전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증액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는 점과 일본 완화 정책의 실체가 확인된 만큼 정책 기대감 등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지수도 현재 퍼가 8% 중반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과도한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으로 인해 기술적 반등의 여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70선 전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수급적인 부분인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이나 파생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연초부터 구축하고 있다는 점과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쌓여왔던 과도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문제인데요. 거기에 최근에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 부진한 거래량과 주요 산업 섹터 중에 뚜렷한 주도주나 업종이 없는 관계로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업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지수에 분명히 부담입니다.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현재 코스피 차트나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두터운 상단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에서 어제 장대 음봉이 출현한 형태인데요. 하단 매물대인 1970에서 1960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일 미국 하원에서 5월 19일까지 부채 한도 증액이 한시적으로 하자는 안이 통과되었고요. 오바마도 상원 통과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글로벌 증시의 돌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악재거리는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연이은 상승이 언제나 지수 조정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가 조정기에 접어들면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상승은 따라가지 못하고 하락은 동참하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월말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만기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낙폭과대 업종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수대인 1970에서 60선 전후에서는 분할 매수하시고 차익 실현 타이밍 빠르게 가져가시고 관심 업종은 조선이나 증권, 건설 등 낙폭과대한 업종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흐름이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2000선 좀 회복한 게 바로 그냥 직전의 일인데요. 오늘 1970선 아래로 이렇게 밀려내는 모습을 보니까 좀 힘이 좀 빠진다 싶은 생각은 분명히 지울 수가 없네요. 11포인트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좀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긴 한데 그동안 0.5% 정도의 하락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만합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보겠습니다. 네, I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IT 업종
대부분 다 일단 전부 다 빠져주고 있다는 게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 이상 빠져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일단 보면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2만 주 이상 순매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꾸준하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일단은 동시적으로 일단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 자, 하지만 뭐 애플에 대한 그 전반적인 애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어느 정도 시점이 있었지만서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45만 원 정도 가격대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발생하는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 상으로도 60일선에 딱 터치하는 그 가격대가 145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145만 원 깨질 때는 무조건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추세선을 이어봐도 역시나 삼성전자 145만 원 가격대 메리트가 발생하는 게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나 애플 영향이죠. 마이너스 2% 빠져줍니다. 자, 하지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자,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고, 다 이제 TV 판매 때문인데, 또 하나, LG가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좀 TV 부분에서는, LED 부분에서는 좀 삼성보다는 좀 괜찮지 않은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LG가 좀 더 화끈하게 조금 판매량, TV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메리트 역시나 한 29,000원, 3만원 아래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가격 메리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역시나 조금은 장기적으로, 자,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아침부터 외국인이 좀 더 많이, 외국인들이 3만 주 이상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은 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서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더 이상 이제 하락이 아닌 오늘이나 내일쯤 하락을 마치고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LG전자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 스마트폰 판매량 옵티머스 시리즈에 대한 그 기대감을 보시더라도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LG전자는 수급적으로 일단 그래도 기관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뭐 오늘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지만서도 바닥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한 74,000원 아래, 한 73,000원 부근에서는 매수 포인트 발생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실 말씀 좀 드릴게요. 자, LG이노텍 오늘 유일한 대형 IT 종목 중에 LG이노텍만이 강보합권에 딱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역시나 뭐 너무 이제 싼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그냥 단기적인 그 반등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마이너스 1.62%, 뭐 42%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121선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합니다. 24,00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수 자세 취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지금 라인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라인 깨고 나서 항상 반등을 좀 크게 주는 그 흐름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이번에 또 보여준다면 벌써 4번째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을 깨고 나서 올라갈 때 가격 메리트 발생하는 게 항상 20% 정도의 반등폭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전고점 부근 27,000원 뚫고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또 워낙에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감 보신 분들이라면 1분기까지 기다릴 1분기 실적, 그러니까 4월달까지 좀 보실 분들이라면은 SK 하이닉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 24,000원 초반대 부근에서는 매수 포인트 확실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뭐 삼성전기나 삼성 SDI 흐름이 뭐 조금 좋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뭐 삼성테크는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바닥 반등하고 한 바닥 찍고서 지금 반등하는 그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동차 3인방 좋지가 않습니다. 뭐 쌍용차는 그냥 접어두도록 하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드릴게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환율이 조금 반등하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저도 역시나 수급 불안으로 인한 부분이 체크가 되는 부분. 어제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던져줬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아침부터 외인들이 매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주는 걸 체크한다면은 기관들도 조금 매도세가 좀 더 나와주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20만 원 초반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무조건 매수 타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기아차는 근데 가격이 이미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을 지금 형성해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 조금씩 좀 모아가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부품주 현대모비스 좀 말씀드렸는데,
자, 투자 대안, 자동차 중에서 투자 대안은 지금 부품주입니다. 부품주들의 실적이 자동차주들보다는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게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자, 1분기, 2분기에 대한 조금 실적을 좀 염두에 둡시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고 약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기관들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가파르게 7일 이상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 역시 장 초반부터 만주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터냈다는 소리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조금은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서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보셔야 될 시장 종목들, 자동차 업종들이랑 조선 업종들이나 제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는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최선호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나 현대위아, 한국타이어 타이어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타이어주가 최근에 수급이 좀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넥센 타이어는 동반 순매도고요. 금호 타이어는 기관만 사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국타이어는 외국인만 또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 상황, 한국타이어 큰 변동 없는 상황이고, 자, 금호타이어 지금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상황, 넥센타이어가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밌게 보아야 할 차트는 자, 한국타이어 차트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자, 한국타이어가 아직 그 첫 라인 자체, 서로 이제 분할하고 나서 라인 자체 깨고 있지 않은 상황 얼마죠? 45,000원 라인을 크게 깨고 있지 않고서 계속 버티고 있는 흐름인데 그 중심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가파르게 좀 들어왔다는 게 조금은 긍정적입니다. 여타 다른 종목 기관들 수급이 보이긴 하지만서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크게 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올 때 다시 한번 같이 동반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조금 가격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업종에 좀 투자하시면서 반등 줄 때 그때 한 터닝 포인트를 한 46,000원이나 47,000원 뚫고 갈 때는 매수 포인트 발생했다고 판단하시고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업종 가볼게요. 제가 조선업종 이제 투자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 시기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조선업종은 어닝 시즌 다 끝난 이후에 한 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1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 예상치 정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때 뉴스들을 막 나와줄 때 그때를 판단하시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미포조선 박스권이 행사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박스권, 현대중공업도 박스권 조금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을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조선업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집니다. 다 실적 영향인데 실적이 끝난 이후부터는 유럽 전반에 지금 개선 상황이 보이고 있고 남유럽 위기 끝난 이후니까 2월 말부터 해서는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공업종, 특히 조선업종은 조금 관심 있게 2월 중순부터 어닝 시즌 끝난 후부터는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업종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나마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자, 정유화학 업종, 정유주가 SK이노베이션이 0.8% 정도 상승해주고 있고요. GS가 0.43%, SOE는 보합권이고요. 그다음 LG화학이 강보합권, 롯데케미칼 강보합권, OCI가 2% 이상 조금은 올라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어느 정도 폴리실리콘 가격의 안정적인 가격 추세 상승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태양광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가격 메리트가 또 워낙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20일 선을 깨지 않고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할 시기는 아니지만서도 1, 2분기를 좀 보실 분들이라면 가져가시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을 줍니다. 자, 실적이 조금 불안한 점이 있지만서도 역시나 가격 메리트 또 5일 정유주 5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 SOL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은 특히 SOL이 바닥권을 찍고서 반등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이경일 팀장 순서입니다. 예, 우선 철강업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중국 바오스틸이 예년보다 빠른 3월에 그 가격 인상을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실시하는데요. 열연하고 냉연 같은 경우는 200위안 쪽 4.1%를 이제 상승을 시키고 이제 일반용 후판이랑 그 조선용 후판을 100위안 2.5% 인상을 이제 3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 3월 제품 가격에 인상이 되면 이제 12월 달부터 지금 4개월 연속으로 인상이 되고 이제 4월 달 인상도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철강 가격은 꾸준하게 조금씩 이제 상승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춘추절 중국의 이제 춘절 연휴로 해서 이제 전방산업의 계절적 수요 회복을 고려해서 예년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제품 가격 빠르게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 공백을 이제 춘절에 대한 수요 공백을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실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 공백에 따른 이제 부진은 없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9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3%가 오를 전망이고, 매출액은 8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835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이제 업황이 이제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고,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이제 철강 업종이 조금씩 살아나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포스코가 지금 최근에 많이 반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에 대한 조정을 주면서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이고, 이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실적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보다는 나쁘지만 그래도 4분기 분기 대비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상승폭으로 이제 가는 방향에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이제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이 이제 철강 업종이 상승하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많이 가는데 그나마 오늘 현대제철이 1%의 상승을 보이고 다른 업종보다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철강 가격이 상승했을 때 현대제철은 철강 업황이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등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현대제철이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속 가격이 상승 모멘텀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하향할 전망이어서 지금 그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미리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28일 날 실적이 발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장 증설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대하이스코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 측면을 봤을 때는 괜찮은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로 이제 하기에는 좀 종목이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계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동안 주가 부진이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부진, 수주 부진이랑 두산건설, 자회사 두산건설의 이제 악재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는데 지금 그 악재가 어느 조금씩 풀리고 있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베트남에 이제 베트남 응이손 석탄화력 2단계 수주 모멘텀도 있고, 이제 원래 두산중공업이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수주 모멘텀이 많이 살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지연된 수주 모멘텀이 상반기로 지연이 되면서 상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있고, 두산건설에 대한 악재도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앞으로 이제 주가 모멘텀은 이제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고요. 수주 모멘텀, 실적 모멘텀 다 있는 이제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저점일 때 이제 매수하면 이제 큰 폭의 이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굴삭기 회복 시장은 아직 논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3개월 연속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하시면서 이제 주가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업종 상위 6개 건설사의 4분기 영업이익 확산 규모가 이제 8,419억 원으로 분기 대비 11.9%,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54.9%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건설을 이제 탑픽으로 해놓고 이제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사업,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는 부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업종 이제 새 정부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그런 경기 기대감, 그리고 재정 절벽 리스크 해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이제 상승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은행주는 아직 좀 어느 정도 이제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김선윤 대표가 살핍니다. 네, 지수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역시나 통신주들이 조금 강세 현상을 좀 보여줍니다. SK텔레콤이 1.7% 정도 상승해주고 있고 LG유플러스가 2%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KT가 조금 안 오르네요. 플러스 0.13% 그냥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주고 있는데 가장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게 좀 개인적으로 좀 KT라고 요즘 최근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뭐 SK랑 유플러스 좀 더 많이 가니까 좀 배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SK랑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상으로 좀 따라가기가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한 종목 중에 통신주들을 좀 매력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KT가 어떨지. 자, KT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매각과 그리고 구리선 매각에 대한 그 차익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포함한다면은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4분기 때.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유통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통업종에서 롯데쇼핑료는 1.79% 정도 올라주고 있고 현대홈쇼핑이 좀 많이 빠져주네요. 마이너스 2% 정도. 그다음 LG상사가 마이너스 3% 정도 빠져주고 있는데 지금 크게 뭐 백화점주들은 뭐 엇갈린 투자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급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오늘 일단 상승해주는 걸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닌 좀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게 아닌가, 좀 낙폭에 과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좀 수급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기관은 그냥 풀 매도, 외에는 풀 매수입니다. 거의 파는 가격 그대로 지금 다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하게 어느 정도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나와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지고 있는 업종 중에 현대홈쇼핑. 자, 뚜렷한 뭐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고 기관들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음식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쪽이 오늘 CJ제일제당이 어제 급락한 이후에 자, 오늘 좀 소폭 올라와주고 있는데 역시 리베이트 무섭습니다. 리베이트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 추징금 또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망성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가 2% 정도 빠져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00만 원이 깨진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서 중국 시장 열리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전기가스 오늘 한국가스공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많이 빠지네요. 역시나 수급적으로 좀 많이 꼬였습니다. 기간 역시 뭐 7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매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정부 접근 금지. 일단 당분간의 전기가스주들은 크게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뭐 셰일가스 관련해서 재미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하시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테마주를 끝으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예, 무선 충전 테마주인데요. 예, 오늘 AT&T가 무선 충전 솔루션을 이제 탑재하라고 해서 오늘 무선 충전주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핵심 소재를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도 이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YG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주로 해서 이제 YG 파워, 크로바이텍, RF텍, 삼화전자, 뉴인텍,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무선 충전주에 대한 시장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종목을 보시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실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마주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현대차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의견을 내신 걸 보니까 자동차 업종에 주목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던데요. 시장에서는 좀 반반으로 찬반이 갈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현대차의 실적 예상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이후 주가가 계속적인 부진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종 대비 그리고 코스피 시장 대비 계속적인 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최대의 변수로 작용했던 요인이 엔화 약세였는데요. 다행히도 엔화 약세가 일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다시 그 엔화 약세 강도가 조정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 현대차 실적에 상당히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에는 현대차의 주가 수준은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역시 엔화의 약세의 그런 단기적인 급등세가 차츰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차 업종의 추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역시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종목별 실적 점검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시 이제 원달러 환율 문제와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그런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자동차와 IT 섹터에 대한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다소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60원대 후반까지 빠르게 반등하면서 일단 추가적인 외국인의 그런 환차익 매도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물론 이제 시장이 오늘 애플 실적 부진에 따라서 다소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시 정도에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역시 업종 대표주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저께 발표된 LG생활건강의 그런 실적 부진이 CJ제일제당이나 대상, 오리온 등 내수주 전반의 동반 약세를 같이 유인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번 주 후반 발표될 현대차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건설 등 주요 업종 대표주에 대한 실적 점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선현, 이경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일부 순서 함께 이끌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가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위한 투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장소와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